자,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해당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연금의 적립액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에 대한 관점은 퇴직연금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퇴직연금을 은퇴하는 시점에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영상을 모아가는 관점과 운용을 하는 관점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적립을 해가는 관점에서 볼 때 퇴직연금은 DB형 그리고 DC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용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도움도 드려볼까 합니다. 그 관점을 수익률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3층 연금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계가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이나 그 외의 연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크질 않죠. 그래서 비슷한 성격으로 공제회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이제 행정공제나 교직원 공제 같은 상품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인출해야 되는지 관련 전략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죠. 퇴직연금은 크게 재직하는 중에는 확정급여입니까 아니면 확정기여형입니까로 구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금액을 IRP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DB와 DC, 퇴직금을 모아가는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회사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죠. 자, 둘의 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에 대한 개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이제 1년을 근무하면 한 달치가 적립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가 얼마인지 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은 이제 회사를 퇴직하기 직전까지 급여가 올라가겠죠. 그 올라가는 속도가 탄탄하고 꾸준하다면은 DB형을 고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DC형은 무엇인가 볼까요? DC형의 경우에는 이제 퇴사할 때 급여가 아닌 매년 급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을 일하면 그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의 12분의 1만큼을 내 퇴직금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이죠. 정리하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를 가지고 얼마 동안 일했습니까를 보는 것이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줄 테니 알아서 운용하십시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장기 근속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인상률이 고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연금에 대한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해당 내용은 이제 DC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DC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자료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연봉을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IRP에 만약 매년 700만 원씩 넣어본다면 연간 얼마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거죠? 네, 퇴직연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700만 원을 합쳐서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모아갈 수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한 이유는 연간 1200만 원이면 이제 매달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100만 원의 금액을 꾸준히 모았을 때 수익률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를 한번 산출하기 위함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은 30대겠죠. 20년 남은 분들, 10년 남은 분들 각자 저마다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에 100만 원씩이니까 10년이면 원금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모이겠네요.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로 1%, 4%, 그리고 7%로 한번 가정을 해봤는데요. 숫자를 보면 10년 동안 이제 1억 2천의 원금이 쌓였을 때 수익률을 1%로 운용하면 1억 2,600만 원 정도가 돼서 6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나겠네요. 이 영상을 보고 누가 수익률 1%로 운영을 합니까?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 평균 수익률이 1%대에 그치지 않는 놀라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 수익률로 운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수익금이 2,700만 원 정도 쌓이겠고요.
7%로 운용하게 되면은 한 5,3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추가로 쌓이겠네요.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용을 해서 연금으로 개시하는 시점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가 연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간값인 20년은 조금 넘어가 보고요. 30년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30년 상당히 긴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우리가 돈을 모아간다면 1% 수익률로 운용하더라도 4억 2천 정도가 쌓이니까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고요. 만약 7% 수익률로 매년 30년간 운용하면 금액이 1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쌓이게 되겠네요. 만약에 연금에 대한 순자산으로 10억 정도가 넘어간다면 상당히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이제 너무 터무니없게 많다라고 하실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한 3억에서 4억 아니면 5억 정도 안팎의 퇴직금, 개인연금, 이제 배우자의 연금들 합산해서 3에서 5억 정도가 나온다면 충분히 자산을 운용하여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퇴직금을 어떻게 증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장기 금융상품은 시간을 오래 가져갈수록 상당히 유리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ETF 상품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첫 편으로 DB형과 DC형에 대한 차이를 보고 DC형을 운용한다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